옛말에 이르기를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10년 세월을 종살이하듯 헌신했지만 결국 한겨울 칼바람 속에 빈손으로 내쳐진 여인. 그녀의 언손에 쥐어진 것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차가운 자갈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진 바로 그 버려진 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인생 참 알 수 없죠? 그러게. 복덩이를 쓰레기 취급해서 내다 버리니까 천벌 받으시는 거예요. 멸시받던 며느리가 주인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 가슴 벅찬 인과응보의 드라마. 지금 바로 문을 엽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점심 손님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오후 3시, 대박 국밥 주방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무쇠 솥뚜껑이 열릴 때마다 뿌연 김이 천장까지 솟구치고 돼지뼈를 고아낸 쿰쿰하고 비릿한 냄새가 홀 구석구석을 꽉 채우고 있네요. 카운터 구석, 돋보기 안경을 콧잔등에 걸친 최말자가 침 묻은 손가락으로 영수증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넘깁니다. 돈 계산에 여념이 없던 그녀의 매서운 눈초리가 홀에서 서빙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손끝을 놓치지 않고 쏘아봅니다. 그러고는 카운터 바닥을 탁 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야, 이번 테이블 깍두기 너무 많이 퍼주지 말랬지. 국자 무거워서 팔 떨어지겠네 아주. 서슬퍼런 호통에 아르바이트생이 국자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움츠러듭니다. 최말자는 혀를 쯧쯧 차며 다시 장부를 들여다보는데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도 허투루 쓰는 법 없는 그녀의 지독함이 가게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합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정적을 깹니다. 비에 젖은 우비를 입은 우체국 집배원이 들어와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털어내며 입을 엽니다. 대박 국밥 사장님 계십니까? 법원에서 내용 증명 등기 왔습니다. 본인 수령하셔야 합니다. 법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최말자가 화들짝 놀라 카운터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고무신을 신은 발이 바닥을 찍찍 긁으며 다급하게 다가와 집배원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듭니다. 봉투 겉면에 찍힌 빨간색 본인 수령 도장이 유난히 섬뜩해 보이는데요. 거친 손놀림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던 최말자의 동공이 순간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 통보, 보증금 1억 증액에 월세 200% 인상? 믿을 수 없는 숫자에 최말자의 입에서 컥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는 어머니를 보고서야 구석에서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던 아들 박민석이 고개를 듭니다. 늘어난 트레이닝복 바지를 축혀 올리며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가오는 폼이 영 못마땅합니다. 엄마 왜 그래? 또 누가 국밥에서 머리카락 나왔대? 아 진짜 진상들 때문에 장사 못 해먹겠네. 최말자는 핏발선 눈으로 아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어떤 미친놈이 건물주라고 유세야. 보증금을 1억이나 올리는 게 말이 돼? 이건 나가라는 소리잖아. 뭐, 1억? 이 건물주 노망 났어?
저번 달에 바뀐 새 주인이라며? 당장 올라가자. 내 눈으로 어떤 놈인지 봐야겠어.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가 상도덕도 없이 배짱 장사야. 최말자는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가게를 박차고 나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씩씩거리는 박민석도 그 뒤를 따릅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흥분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금세 가득 찹니다. 최말자는 5층 버튼이 부서져라 주먹으로 내려치는데 쿵, 쿵 울리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최말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그야말로 독이 잔뜩 올라 있습니다. 엄마 가서 확 엎어버려. 우리가 여기서 장사한 게 몇 년인데 권리금만 해도 얼만 줄 알아? 걱정 마라. 내가 누군데 당하고만 있어. 오늘 그 사장 놈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테니까. 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5층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1층 국밥집과는 차원이 다른 낯선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시트러스 향기가 코끝을 감싸고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입니다. 벽면에는 JY 홀딩스라는 금빛 현판이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군요. 최말자는 그 세련된 풍경에 잠시 주춤하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불투명 유리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발로 쾅 걷어찹니다. 나와. 사장 나오라고 해. 육중한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고요하고 넓은 사무실이 드러납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비 내리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창문을 등진 거대한 검은색 가죽 의자가 뒤로 돌아가 있어 앉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의자 너머로 하얀 손이 찻잔을 받침대에 내려놓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달그락. 도자기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옵니다. 박민석이 씩씩거리며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 던질 듯 위협합니다. 야, 사람 왔는데 안 보여? 어디서 건방지게 등을 돌리고 있어. 그 순간 가죽 의자가 끼익하는 소름 돋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회전합니다. 최말자와 박민석의 시선이 의자에 못 박힌 듯 고정됩니다. 마침내 의자가 완전히 돌아가고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최고급 실크 정장을 입고 다리를 우아하게 꼰 채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하는 여자. 바로 정여주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최말자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지고 욕설을 퍼부으려던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만 합니다.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찢어질 듯 커지더니 목구멍 안에서 쇳소리가 긁혀 나옵니다. 너, 정여주? 박민석 역시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다가 하마터면 장식용 화분을 깰 뻔합니다. 3년 전 이혼 법정 앞에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았던 전 며느리가 지금 회장님 의자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여주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릿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3년 만인데 빈손으로 오셨네요.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건 여전히 못 배우셨고. 네가 왜 여기 있어? 식모살이 하러 왔냐? 아니면 청소부로 취직했어? 최말자는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써봅니다.
하지만 정여주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 수화기를 듭니다. 길고 하얀 손가락이 우아하게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보안팀이죠? 여기 냄새나는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아주 시끄러운 걸로요. 정여주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최말자와 박민석은 멍하니 서서 정여주를 바라볼 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갑과 을의 역전. 3년 전 똥밭이라고 버렸던 자갈밭의 주인이 자신들이 새든 건물의 조물주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인터폰이 끊기기 무섭게 육중한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보안요원 3명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이닥칩니다. 비에 젖은 그들의 어깨에서 뿜어져 나오는 눅눅한 물비린내와 위압적인 덩치가 순식간에 사무실을 에워쌉니다. 당장이라도 최말자와 박민석의 팔을 꺾어 끌어낼 기세지만 정여주는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합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톱 아래 둔 맹수가 숨통을 끊기 전 공포를 즐기려는 듯한 여유로운 신호입니다. 보안 요원들의 살벌한 눈빛에 겁을 집어먹은 박민석이 엉거주춤 뒷걸음질을 칩니다. 다리가 꼬여 비틀거리던 그의 팔꿈치가 장식장에 놓인 도자기를 건드릴 뻔합니다.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리는 아들의 꼴을 보며 최말자는 입술을 깨물지만 정여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책상 서랍을 엽니다. 조심 좀 하시지. 그거 네가 국밥 3,000 그릇은 팔아야 살 수 있는 건데. 깨지면 내 엄마가 또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겠니? 정여주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비웃는 것도 아닌 그 건조한 말투가 오히려 박민석의 오금을 저리게 만듭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알코올 소독 티슈를 한 장 톡 뽑아냅니다. 밀폐된 공간에 알싸한 알코올 향이 확 퍼지며 은은했던 시트러스 향을 날카롭게 찢어놓습니다. 최말자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책상을 쾅 내리칩니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강한 타격음의 보안 요원들이 움찔하지만 정여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앙큼한 년,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이 건물 내 거 아니지? 어디서 사기치는 거야? 남의 사무실 몰래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거지? 요즘 세상에 등기부등본 위조하면 쇠고랑 차는 거 몰라? 최말자는 악을 쓰면서도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주는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말자가 방금 손바닥으로 쳤던 침이 튀었을 그 책상 부위를 소독 티슈로 꼼꼼하게 닦아낼 뿐입니다. 뽀득 뽀득 가죽 책상을 닦는 소리가 정적 속에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집요하게 문지르고 또 문지릅니다. 그 노골적인 행동에 최말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다 못해 터질 듯합니다. 자신을 시어머니가 아닌 세균 덩어리 취급하는 그 태도에 최말자는 모멸감으로 온몸을 떱니다. 여주는 까맣게 때가 묻은 티슈를 휴지통에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립니다. 그러고는 책상 한 구석에 놓여있던 서류철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밀어 박민석 쪽으로 보냅니다. 표지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든가. 한글은 읽을 줄 알지? 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듭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슬리게 들립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 박민석의 시선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 장, 소유주란에 멈춥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 3글자. 박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지다 못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여기 봐. 소유주 정여주. 매입 날짜가 작년이야. 지분도 100% 예거야. 아들의 말에 최말자가 벼락 맞은 사람처럼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확인합니다.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립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도장이 쾅 박힌 공문서입니다. 순간 최말자의 눈이 희번덕거리며 뒤집힙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기가 막힌 자기방어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도둑년, 너 내 아들 등쳐먹고 뒤로 딴 주머니 찾지? 이혼할 때 돈 한 푼 없다면서 내 눈을 속여? 그 돈 다 어디서 났어? 우리 가게 금고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거 맞지? 어쩐지 장사가 잘 되는데 돈이 빈다 했어. 최말자는 삿대질을 하며 거품을 뭅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빈털터리로 쫓아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내 돈을 훔쳐서 성공했다는 망상에 빠져들어 억지를 부립니다. 그 뻔뻔함에 보안 요원들조차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립니다. 정여주 역시 기가 차다는 듯 짧고 차가운 한숨을 내뱉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정여주가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여주가 다가올수록 최말자와 박민석은 보이지 않는 벽에 밀리듯 주춤주춤 뒷걸음질 칩니다.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여주가 박민석의 늘어난 티셔츠 넥라인을 검지로 톡톡 건드립니다. 사람을 만지는 손길이 아니라 더러운 물건을 검수하는 듯한 혐오감과 경멸이 담긴 손짓입니다. 도둑질은 어머니가 전문이잖아요. 제 10년 청춘, 퇴직금, 예물까지 싹 다 털어드셨으면서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면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시던가. 여주의 싸늘한 시선이 박민석을 지나 최말자의 눈동자에 꽂힙니다. 최말자는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달싹거리지만 여주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당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며느리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숨이 턱 막혀옵니다. 여주는 고개를 돌려 통유리창 밖에 먼 풍경을 바라봅니다. 비 내리는 도시의 회색빛 하늘,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의 불빛들, 그 흐릿한 풍경 너머로 3년 전의 기억이 현재의 유리창 위로 유령처럼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가래침 뱉으며 던져줬던 그 똥밭. 벌써 잊으셨어요? 농사도 못 짓는 돌산이라며 거지적선하듯 저한테 선심 쓰며 던져주셨잖아요. 똥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최말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살을 애는 듯한 법원 앞의 차가운 공기, 자신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서류 봉투, 그리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 매달리던 며느리의 처절한 얼굴, 정여주의 차갑게 가라앉은 검은 눈동자 속으로 3년 전 법원 앞에서 흩날리던 누런 낙엽과 매캐한 흙먼지가 오버랩되며 화면이 서서히 전환됩니다. 화려하고 따뜻한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사라지고 춥고 시린 과거의 시간이 다시 깨어납니다. 3년 전 겨울, 서울가정법원 앞 벤치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대끼며 기괴한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뒹구는 낙엽들은 바스락거리며 스산한 소리를 냅니다. 그 황량한 풍경 속에 정여주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유행 지난 얇은 울 코트 한 벌로 영하의 추위를 버티기엔 역부족인 듯 여주의 어깨가 쉴 새 없이 떨립니다. 입술은 이미 핏기를 잃어 파랗게 질려 있고 코트 소매 밖으로 나온 손등은 추위에 터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기익하는 육중한 철문 소리와 함께 법원 출입구가 열립니다. 윤기가 흐르는 두툼한 밍크 코트를 입은 최말자가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걸어 나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박민석은 여주의 시선을 애써 피하려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담배부터 꺼내 뭅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라이터 불꽃이 일렁이고 매캐한 담배 연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처럼 피어오릅니다. 최말자는 벤치에 앉아있는 여주를 발견하자마자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거칠게 엽니다. 가방 안에서 누런 대봉투 하나를 꺼내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거친지 가죽 가방이 비명을 지르는 듯합니다. 야, 이거 받아라. 최말자가 대봉투를 여주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집니다. 피할 새도 없이 날아온 봉투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여주의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여주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갑니다. 하얀 뺨 위로 붉은 실선이 그어지더니 이내 몽글몽글한 핏방울이 맺혀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봉투 입구가 터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시멘트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땅 문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이혼 합의서. 여주는 쓰라린 뺨을 감싸 쥘 생각도 못한 채 바람에 날려가는 종이들을 줍기 위해 허겁지겁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 처참한 꼴을 보며 최말자는 코를 훌쩍 들이마시더니 바닥에 가래침을 뱉습니다. 퇴. 누런 가래침이 여주의 손 닿는 곳 바로 옆에 떨어집니다. 현금은 땡전 한 푼 없다. 위자료? 꿈도 꾸지 마라. 대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맹지, 그거 너 가져라. 여주가 흙 묻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듭니다. 경기도 외곽이며 지도 앱을 켜도 길조차 나오지 않는 돌밖에 없어 농사도 못 짓는 버려진 땅입니다. 평당 1,000원도 안 하는 세금 내는 게 더 아까운 쓰레기 땅. 여주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쇳소리를 토해냅니다. 어머니, 10년입니다. 제가 이 집에서 식모처럼 산 게 10년이라고요. 퇴직금은커녕 병원비도 못 받게 생겼는데 대가가 고작 이 쓰레기 땅인가요? 저더러 굶어 죽으란 소리잖아요. 여주의 절규에도 최말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붉게 칠한 손톱으로 여주의 이마를 쿡쿡 찌르며 밀어댑니다.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여주의 머리가 뒤로 젖혀집니다. 야, 너한테는 그것도 과부네. 네가 아들을 낳았어. 아니면 돈을 벌어왔어?
밥값도 못하는 게 어디서 대들어? 우리 민석이 앞길 막지 말고 이거라도 받고 떨어져. 어머니, 시끄러워. 네가 해온 혼수가 얼마나 된다고 유세야? 들어올 때 빈손이었으면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는 게 이치지.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최말자의 폭언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여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곁에 서 있는 박민석을 바라봅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 민석 씨, 말 좀 해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빚 갚느라 내 보험까지 다 깼잖아. 당신도 알잖아. 여주가 박민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은 귀찮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습니다. 부연 연기 뒤로 숨어버린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은커녕 짜증만 가득합니다. 아, 몰라. 엄마가 하란 대로 해. 나 머리 아프니까. 민석 씨, 그리고 너. 그 땅이라도 팔면 당분간 라면값은 나오겠네.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냐.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좀 마라. 박민석의 그 한마디. 라면값은 나오겠네. 그 순간 여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아있던 일말의 정, 미련, 그리고 기대감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여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숙입니다. 흐느낌이 멈추고 떨리던 어깨가 차분해집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으며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습니다. 주머니 깊숙한 곳,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가 손끝에 닿습니다. 여주가 미리 준비해뒀던 소형 녹음기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꾹 누릅니다. 딸깍. 아주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녹음이 시작됩니다. 여주는 피 묻은 손으로 구겨진 부동산 권리증을 꽉 움켜쥡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구겨집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 시퍼런 도끼가 차오릅니다. 좋아요. 이 쓰레기 땅 제가 가집니다. 여주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최말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괜히 힘 빼게 하고 있어. 여주는 최말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녹음기가 든 주머니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입니다. 이 말만큼은 반드시 증거로 남기겠다는 듯 또박또박 씹어뱉습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나중에 이 땅에 대해 딴소리하지 않기로. 위자료는 이걸로 끝이고 더 이상 저한테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 확실히 말씀하세요. 최말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박장대소를 터뜨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앙칼진 웃음소리입니다. 어머머, 얘 좀 봐라. 딴소리. 야, 내가 미쳤냐? 그깟 돌덩이 나중에 금덩이가 된다 해도 안 가져가. 벼락 맞을 소리 하고 있네. 평생 그 돌산 꼭 껴안고 살아라. 그게 딱 내 수준이니까. 최말자의 그 확언. 그 목소리가 주머니 속 녹음기에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여주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 맛을 삼킵니다. 이것으로 족쇄는 채워졌습니다. 가자, 민석아. 재수 옴 붙기 전에. 최말자는 획 돌아서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
택시가 멈춰 서고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탑니다. 박민석은 차 문을 닫기 직전까지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추위에 떨고 있는 여주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쾅 하고 택시 문이 닫히고 차는 매연을 내뿜으며 멀어져 갑니다. 홀로 남겨진 여주 위로 다시금 매서운 칼바람이 쌩하고 지나갑니다. 법원 앞에 앙상한 나무들이 여주를 비웃듯 흔들립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뺨에 흐른 피를 거칠게 닦아냅니다. 쓰라림보다 더 큰 분노가 심장을 두드립니다. 여주는 발밑에 놓인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쥡니다. 갈 곳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쓰레기라고 버린 그곳, 지도에도 없는 그 자갈밭으로 가야 합니다.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경기도 외곽의 첩첩산 중 어둠이 짙게 깔린 자갈밭 한가운데 낡은 비닐하우스 한 동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산짐승 울음소리 같은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이 미친 듯이 펄럭이며 요란한 비명을 지릅니다. 펄럭, 펄럭.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안에 있는 사람은 잠시도 맘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정여주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목장갑을 낀 손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여주가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천천히 벗겨냅니다. 장갑 안쪽에서 찌익하고 살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손바닥 전체가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져버려 진물과 피가 엉겨붙어 있습니다. 살같이 벗겨진 쓰라림보다 당장 내일 먹을 끼니 걱정이 더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여주는 보온병 뚜껑을 엽니다. 아침에 읍내에서 받아온 물은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딱딱하게 굳은 컵라면에 식은 물을 붓습니다. 김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퉁퉁 불어버린 라면. 여주는 살기 위해 억지로 면발을 입안으로 구겨 넣습니다. 설익은 면발이 모래알처럼 씹히며 목구멍을 긁고 내려갑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바닥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합니다. 지잉지잉. 액정에 뜬 이름 세 글자. 전 남편. 여주는 먹던 젓가락을 멈칫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껴서 전화한 걸까?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댑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쿵쿵거리는 클럽 음악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그리고 잔뜩 짜증이 섞인 박민석의 목소리입니다. 야, 너 내 몽클레어 패딩 어디 뒀냐? 옷장 다 뒤져도 없잖아. 당장 찾아내. 여주는 입에 물고 있던 면발을 바닥에 뱉어냅니다. 자신은 이 추운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고작 패딩 점퍼 타령이라니.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새어나옵니다. 그걸 지금 나한테 묻니? 내 엄마가 내 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다 내다 버렸잖아. 기억 안 나? 아씨, 그게 얼마짜린데. 네가 챙겨놨어야지. 일부러 엿먹이려고 숨긴 거지. 그때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파고듭니다. 콧소리가 잔뜩 섞인 듣기만 해도 비위가 상하는 목소리입니다. 오빠 화내지 마.
촌스럽게 전 부인한테 왜 전화를 해? 그냥 백화점 가서 신상으로 하나 사자. 응? 박민석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해벌쭉하게 변합니다. 그럴까? 하긴, 쟤랑 엮이면 재수가 없긴 해. 야, 끊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뚝.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에서 뚜뚜하는 기계음만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여주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참아왔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옵니다. 아, 개자식들. 여주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자갈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칩니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박살난 휴대폰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여주.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무언가 중요한 사실이 떠오른 듯 황급히 바닥을 기어 코트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손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안 돼. 안 돼. 다행히 주머니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 여주가 꺼내든 것은 검은색 소형 녹음기입니다. 휴대폰은 박살났지만 놈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 증거만큼은 멀쩡합니다. 여주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 피토하게 만들어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눈물을 벅벅 닦아낸 여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무거운 곡괭이를 집어듭니다. 당장이라도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밤. 분노를 쏟아낼 곳은 이 척박한 땅뿐입니다. 여주는 비닐하우스 밖으로 뛰쳐나가 어둠 속의 자갈밭을 향해 곡괭이를 내리찍습니다. 깡! 깡! 쇠와 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산속의 정적을 찢습니다. 돌 파편이 튀어 이마를 때리고 피가 흘러내려도 여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손목 인대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깨어있게 합니다. 더 파야 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보란 듯이 살아남을 거야. 1시간, 2시간. 얼마나 지났을까? 탈진한 여주가 곡괭이를 놓치고 자갈밭 위에 대자로 쓰러집니다.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칩니다. 거친 숨소리만 허공에 흩어지는 칠흑 같은 새벽.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묵직한 엔진음. 부웅. 이 첩첩산 중 길도 없는 돌산에 들려올 리 없는 소리입니다. 여주가 힘겹게 고개를 듭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뚫고 여주의 눈을 찌릅니다. 한 대가 아닙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닐하우스를 포위하듯 멈춰섭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역광 속에서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립니다. 자갈을 밟는 구두 굽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자박, 자박. 여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합니다. 빚쟁이인가? 아니면 전시댁이 보낸 깡패들인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에 떨어진 곡괭이를 다시 꽉 움켜쥡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여주의 시야를 하얗게 집어삼킵니다. 여주는 본능적으로 눈을 찡그리며 손에 쥔 곡괭이를 더 세게 움켜쥡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쓰라리지만 지금은 그 고통조차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자갈을 밟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며
여주를 향해 다가옵니다. 저벅, 저벅. 여주는 뒷걸음질을 치며 곡괭이를 허공에 휘두릅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오지 마. 이 땅에 볼 일 없어. 가져갈 돈도 없다고. 다 나가. 빚쟁이나 용역 깡패일 거라 확신한 여주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입니다. 그런데 맨 앞장서서 걸어오던 중년 남자가 여주의 코앞에서 딱 멈춰섭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먼지 하나 없는 고급 슈트, 반짝이는 구두. 흑투성이가 된 여주와는 딴 세상 사람입니다. 남자는 여주가 휘두르는 곡괭이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두 손을 모으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숙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실례합니다. 혹시 토지 소유주 정여주 선생님 되십니까? 예상치 못한 존칭과 정중한 태도. 여주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곡괭이를 스르르 내립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품 안에서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넵니다.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추진단. 여주가 명함과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사이 남자는 곁에 있던 수행원에게 손짓합니다. 수행원이 커다란 원통을 건네자 남자는 그 안에 있던 대형 도면을 꺼내 여주 앞에서 차르륵 펼칩니다. 빳빳한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립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긴급하게 확인드릴 게 있어서요. 남자가 펜을 꺼내 도면의 한가운데를 짚습니다. 복잡한 선들 사이 여주의 자갈밭이 위치한 곳에 선명하고 굵은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남자가 펜 끝으로 그 붉은 원을 탁, 탁 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금일부로 이 일대가 국토부 지정 GTX-C 노선 복합환승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서 계신 이 돌산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통의 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들어설 정중앙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주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들고 있던 무거운 곡괭이가 쿵 하고 자갈밭 위로 떨어집니다. 쇠가 돌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심장을 강타합니다. 남자는 품에서 전자계산기를 꺼내더니 무언가를 빠르게 두드립니다. 타닥, 타닥, 타닥. 경쾌한 버튼 소리가 끝나고 남자가 계산기 액정을 여주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이게 저희가 추산한 1차 토지 보상금입니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더 올라갈 겁니다. 여주는 액정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숫자 0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1, 10, 100, 1000, 10억, 100억. 한눈에 새기도 힘들 만큼 긴 숫자의 행렬. 여주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녀는 그대로 자갈밭 위에 주저앉습니다. 손에 잡히는 차가운 돌멩이들. 어제까지만 해도 농사도 못 짓는 쓰레기라고, 내 인생을 망친 저주받은 돌덩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입니다. 여주는 바닥의 자갈을 두 손 가득 움켜쥡니다. 차가웠던 돌멩이가 이제는 뜨거운 황금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이 돌덩이가 다 돈이라고? 날 버린 이 쓰레기장이? 여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 하하하. 웃음은 이내 통곡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자갈밭에 얼굴을 묻고 오열합니다. 그날 밤 여주의 울음소리는
서러움이 아닌 환희의 창가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3개월 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던 여주의 옆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지잉. 여주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무심하게 액정을 확인합니다. 문자 메시지 도착. 발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입금 토지보상금 지급 완료. 잔액 영원. 통장에 찍힌 비현실적인 숫자. 하지만 여주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입금 확인 버튼을 누르자마자 망설임 없이 부동산 앱을 켭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아닌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검색창에 익숙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성북동 최말자 빌딩. 매물로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팔리지 않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여주는 화면 속 건물의 사진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여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네, 소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성북동 건물이요. 수화기 너머로 중개사의 들뜬 목소리가 들리지만 여주는 말을 자릅니다. 제가 삽니다. 호가에서 10억 더 얹어드릴 테니까 당장 계약서 준비하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3년 전 법원 앞에서 울던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눈빛은 도끼로 번뜩이고 인매는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매수자 이름은 잔금 치르는 날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해주세요. 매도인이 제 이름을 알면 기절할 수도 있어서요. 전화를 끄는 여주는 다시 와인잔을 집어듭니다. 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붉은 와인이 마치 앞으로 빌런들이 흘리게 될 피눈물처럼 보입니다. 여주는 허공을 향해 건배를 제의하듯 잔을 높이 듭니다. 기다려요, 어머니. 내 돈으로 산 건물에서 쫓겨나는 기분, 곧 뼈저리게 알게 해드릴게. 여주가 와인잔을 입술에 대는 순간, 쨍! 유리잔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다시 현재, 빗줄기가 쏟아지는 오후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입니다. 정여주는 책상 위에 놓인 대형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1층 대박 국밥가게 내부가 적나라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초고화질 CCTV 카메라는 구석구석 숨어있는 먼지 하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여주가 마우스를 움직여 주방 쪽 화면을 확대합니다. 픽셀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한 화면 속에 최말자의 뒷모습이 잡힙니다. 최말자는 손님이 먹다 남긴 뚝배기를 수거해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남은 깍두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닌 채반에 붓습니다. 수돗물로 양념만 대충 헹궈낸 깍두기를 새 양념통에 섞어 넣는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반찬 재사용입니다. 지켜보던 여주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카운터 쪽으로 돌립니다. 박민석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금고를 엽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 자신의 뒷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입모양은 똑똑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야, 보냈어. 가게 돈을 훔쳐 상간녀에게 바치는 꼴이라니.
여주는 더 볼 가치도 없다는 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모니터 전원을 꺼버립니다. 팟! 검은 화면 위로 여주의 싸늘한 얼굴이 비칩니다. 여주가 고개를 돌리자 사무실 한복판에는 여전히 최말자가 씩씩거리고 서 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쫓겨날까봐 불안해하면서도 목소리만은 큽니다. 최말자는 삿대질을 하며 악을 씁니다. 네가 건물 주면 다야?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어. 우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야. 앞으로 10년은 배째도 못 나간다고. 어디서 법대로 해봐. 법대로. 알아. 정여주는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립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집니다. 쿵! 무거운 서류 뭉치가 떨어지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여주가 건물을 매입할 때 승계받았던 임대차 계약서 원본입니다. 여주는 빨간색 플러스펜 뚜껑을 딸깍 하고 엽니다. 그러고는 계약서 하단에 있는 특약사항에 굵은 밑줄을 긋습니다. 지익! 종이를 긁는 펜 소리가 최말자의 신경을 긁어댑니다. 법 좋아하시네요, 어머니. 여기 제3조 2항 보이세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월세 3기, 그러니까 3번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말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입을 뻐끔거려 보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주는 계약서 옆에 통장 거래 내역서를 펼쳐놓습니다. 1장, 2장. 종이를 넘길 때마다 최말자의 숨통이 조여옵니다. 작년 11월 미납, 12월 미납, 올해 1월 미납. 벌써 5달이나 밀리셨네요?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닐 텐데요. 저번에 보니까 백화점 명품관 쇼핑백 들고 다니시던데. 최말자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월세를 낼 돈으로 며느리 기죽이겠다며 샀던 가방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박민석이 급하게 여주의 책상 앞으로 달려옵니다. 조금 전까지 으르렁대던 기세는 어디 가고 무릎이라도 꿇을 듯 비굴한 표정입니다. 여주야. 아니, 사장님. 내가 엄마 말리고 있었어. 알잖아, 엄마 성격.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내가 카운터도 잘 보고 청소도 다 할게. 우리 사이에 너무 박하다. 박민석이 여주의 손을 잡으려 끈적하게 다가옵니다. 여주는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들어 올립니다. 달그락.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립니다. 여주가 컵을 박민석 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신용을 합니다. 박민석은 뜨거운 물이라도 쏟아지는 줄 알고 으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집니다. 엉덩방아를 찌운 꼴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여주는 커피를 쏟지 않았습니다. 그저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툭 떨어졌을 뿐입니다. 여주는 한심하다는 듯 컵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습니다. 쫄기는 커피 아깝게 너한테 왜 뿌리니? 얼룩 지우기도 힘든데. 박민석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합니다. 여주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누릅니다. 김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명도 소송장이랑 용역 직원들 올리시고요. 육중한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류 가방을 든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와 검은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그들의 구두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립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최말자가 갑자기 바닥에 대자로 드러눕습니다. 시장통에서나 통할 법한 배째라 전법입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미 죽인다. 나 못 나간다. 내 시체 넘고 가라.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야. 최말자는 바닥을 구르며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정여주는 귀를 후비며 무심하게 그 광경을 내려다볼 뿐입니다. 소리 지르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니. 여기 리모델링 할 때 방음벽 최고급으로 시공했거든요. 목만 아프실 텐데. 여주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 어플을 켭니다.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집니다. 소문낸다고 하셨죠? 그거 좋네요. 그럼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워하실 만한 거 세상에 좀 풀어볼까요? 정여주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모서리는 여기저기 긁혀 도색이 벗겨진 낡은 검은색 소형 녹음기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놓인 세련된 책상 위에서 그 투박한 물건은 묘한 이질감을 자아냅니다. 여주는 녹음기를 책상 한가운데에 마치 제사상에 올리는 위패처럼 정성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달그락, 이거 기억나시죠? 3년 전 그 추운 법원 앞에서 제가 목숨처럼 챙겨나왔던 유일한 혼수입니다. 최말자와 박민석의 시선이 녹음기에 고정됩니다. 불길한 예감에 두 사람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여주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꾹 누릅니다. 딸깍. 기계적인 작동음이 짧게 들리고 이내 치직거리는 노이즈 섞인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찢어밟깁니다. 야, 현금은 땡전 한 푼 없다. 위자료? 꿈도 꾸지 마라. 대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맹지, 그거 너 가져라. 어머니, 저더러 굶어 죽으란 소리잖아요. 이 거지 같은 년아, 이 똥밥 받고 떨어져. 나중에 땅값 올랐다고 찾아오면 벼락 맞을년이다. 썩 꺼져. 3년 전 최말자가 뱉었던 그 표독스러운 육성이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사무실 구석구석을 울립니다. 그날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어찌나 생생한지 듣는 사람의 고막이 얼얼할 지경입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최말자는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뻣뻣하게 굳힙니다. 자신의 입으로 뱉었던 저주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들려오자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여주는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좋아요. 이 땅 제가 가집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기로. 어머머, 얘 좀 봐라. 야, 내가 미쳤냐? 그깟 돌덩이, 금덩이가 된다 해도 안 가져가. 평생 그 돌산 꼭 껴안고 살아라. 그게 딱 내 수준이니까. 금덩이가 된다 해도 안 가져가. 그 마지막 한마디가 사무실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여주는 그제야 재생을 멈춥니다. 뚝. 다시 찾아온 정적이 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서늘합니다. 여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에서 꺼낸 누렇게 변색된 서류 한 장을 최말자의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이혼 합의서 원본입니다. 여주가 빨간 펜으로 특정 문구를 짚으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갑니다. 기억나시죠?
어머니가 비싼 변호사 써서 직접 넣은 이 독소 조항. 여주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훑습니다. 위자료로 지급된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 최말자 및 박민석은 추후 어떠한 재산 분할이나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여주는 합의서를 최말자의 코앞까지 들이밉니다. 종이의 날카로운 끝이 최말자의 코끝을 스칠 듯 위협적입니다. 어머니가 제 발목 잡으려고 만든 이 족쇄가 이제 와서 어머니 목을 조르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최말자는 합의서를 뺏으려고 손을 뻗어보지만 곁에 서 있던 보안요원이 그녀의 팔을 낚아채 뒤로 꺾어버립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최말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집니다. 상황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한 박민석이 바닥을 기어서 여주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여주의 구두굽을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립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여주의 발등에 비비며 애원합니다. 여주야, 여주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우리 갈 데도 없잖아. 너 원래 착한 여자잖아. 응? 우리 10년 정을 봐서라도. 착한 여자? 여주는 박민석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발로 걷어찹니다. 박민석이 뒤로 나뒹굽니다. 여주는 구두코에 묻은 박민석의 눈물을 혐오스럽다는 듯 카펫에 문질러 닦아냅니다. 착한 정여주는 3년 전에 그 자갈밭에서 얼어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월세 밀린 건물주야. 착각하지 마. 여주가 눈짓을 보내자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짐짝처럼 들어 올립니다. 건장한 요원들의 악력에 박민석은 짐승처럼 끌려가고 최말자는 악을 쓰며 버팁니다. 못 나가. 내 건물이야. 내가 여기 깐 권리금이 얼만데. 이거 못 나. 이거 나. 최말자가 사무실 문틀을 양손으로 꽉 잡고 버팁니다. 요원들이 힘을 주어 잡아당기자 최말자의 손톱이 문틀의 나무 프레임을 긁어내립니다. 기익!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름 끼치고 날카로운 소음이 사무실을 가득 채웁니다. 피가 튀거나 뼈가 부러지는 소리보다 더 끔찍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청각적 공포입니다. 지켜보던 변호사조차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여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소음을 감상합니다. 아, 내 손톱. 안 돼. 결국 힘에 부친 최말자의 손이 문틀에서 미끄러집니다.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최말자가 신고 있던 짝퉁 명품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바닥에 뒹굽니다. 벗겨진 신발은 덩그러니 남겨져 주인의 초라한 말로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안 돼. 내 신발. 저게 얼마짜린데. 복도 끝으로 끌려가면서도 신발 타령을 하는 최말자의 비명소리가 점차 멀어집니다. 여주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구두 한 짝을 내려다봅니다. 가죽은 해지고 굽은 달아빠진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명품 구두. 여주는 손끝으로 신발코를 집어들어 올립니다. 그러고는 복도 구석에 놓인 대형 쓰레기통을 향해 망설임 없이 던집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구두가 쓰레기통 속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퉁!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내 건물에서 당장 나가.
여주는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텅 빈 사무실을 둘러봅니다. 소란이 끝난 자리에는 다시금 시트러스 향기와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건물 밖으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건물 1층 로비의 자동문이 징하고 열립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 나오던 최말자와 박민석이 차가운 콘크리트 인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퍽! 쿠당탕!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볼품없이 바닥을 구릅니다. 최말자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비명을 지르고 박민석은 무릎이 까져 신음을 흘립니다. 이어서 그들의 뒤로 정체불명의 박스들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전날 밤 내린 비에 젖어 눅눅해진 라면 박스들입니다. 박스가 터지며 그 안에 담겨있던 대박 국밥의 집기들이 인도 위로 나뒹굽니다. 찌그러진 국자, 이가 빠진 뚝배기, 기름때 전 앞치마. 그들이 평생을 바쳐온 가게의 초라한 자네들입니다. 쨍그랑 뚝배기 하나가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는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가던 발길을 멈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바닥에 널브러진 두 사람과 쓰레기 더미 같은 짐들을 구경거리 보듯 내려다봅니다. 어머, 저기 봐. 대박 국밥 망했나 봐. 사장 할매 인성 더럽기로 유명하잖아. 꼴 좋다. 야, 저거 찍어. 대박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찰칵,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동영상 녹화 버튼이 눌립니다. 순식간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생중계하기 시작합니다. 쪽팔림과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것 같은 최말자.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됩니다. 최말자가 산발이 된 머리를 휘날리며 옆에 넘어져 있던 아들 박민석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돌아가 있습니다. 이 화상아, 이 왼수 같은 놈아,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저 건물이 다 내 건데 내 놈 때문에 내 팔자가 이게 뭐야. 최말자가 아들의 등짝을 주먹으로 퍽퍽 소리가 나도록 내리칩니다. 박민석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바락바락 악을 씁니다. 밀쳐진 최말자가 다시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아, 진짜. 엄마가 똥땅이라고 줘버렸잖아. 엄마 욕심 때문에 다 날린 거라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뭐? 지랄? 이 호로 자식이 어디서 애미한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엄마 신발 짝퉁이더라. 쪽팔려 진짜. 그런 거 신고 다니니까 무시당하지. 뭐야? 이놈의 시키가. 모자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뜯으며 개싸움을 벌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길바닥에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카메라 시점은 아수라장이 된 1층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 5층 펜트하우스를 비춥니다. 크레인 샤트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는 카메라 앵글. 통유리창 너머 정여주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이 난장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통쾌함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입니다. 그때 비서가 결제판을 들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대표님, 1층 상가 임대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은행까지 줄을 섰습니다. 누구와 계약을 진행할까요? 여주는 창밖의 채말자를 보며 입가에 묻은 커피를 냅킨으로 우아하게 닦아냅니다. 그러고는 비서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합니다. 진행하세요. 단 수준 맞는 분으로. 내 건물에서 싼 티 나는 건 이제 딱 질색이라. 여주가 블라인드 줄을 당깁니다. 드르륵 탁. 블라인드가 내려오며 창밖의 추악한 풍경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시끄러운 고성도, 플래시 불빛도, 비참한 과거도 모두 차단됩니다. 사무실 안에는 다시금 안락하고 평온한 공기만이 감돕니다. 여주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3년 전 그녀가 피땀 흘려 읽었던 그 황무지 자갈밭이 담겨 있습니다. 여주가 액자 유리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이자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의 미소입니다. 참, 인생 알 수 없어. 쓰레기장인 줄 알았던 자갈밭이 이렇게 황금 꽃밭이 되는 거 한순간이라니까. 여주가 다시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블라인드 틈새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며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경쾌하고 웅장한 엔딩 음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 커지며 화면이 서서히 암전됩니다. 3년 전 똥밭이라며 며느리를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인생의 똥밭을 구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쯤 정여주님은 따뜻한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지나간 상처를 털어내고 환하게 웃음 짓고 계시겠지요. 반면 욕심에 눈이 멀어 복을 걷어찼던 최말자, 모자는 어딘가 차가운 단칸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고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필귀정이 아닐까요? 옛 어른들 말씀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하나 틀린 것 없습니다. 하늘은 묵묵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착하게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 같은 복이,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재판관이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뒤늦게 무릎 꿇고 비는 저 시댁 식구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여주님처럼 끝까지 처절하게 응징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하고 시원해지는 이야기를 매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